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발표 자료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면 요 GitHub 레포지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요 아래 보면 슬라이드 PDF가 있는데 이거 다운받아서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완성된 코드예요. 오늘 저희가 실습할 내용들의 결과물이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만약에 못 하셨더라도 요거를 클론 받아가지고 코드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고 내용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알려주신 것 중에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습하는 환경은 바시 계열의 쉘이거든요. 바시라는 건데 윈도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바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윈도우 그냥 검색으로 뭐 git 바시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git for window라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요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게 설치하면 바시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대요. 그래서 터미널 사용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하시면 이거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바시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 쓰셔도 돼요. 좀 다른 점이 윈도우 쉘에서는 뭐 파일 리스트 보려면 dir 써야 되는데 바시는 ls 쓰고 이런 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하고 싶으면 윈도우에선 요거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헬로 월드 코드에서 헬로 월드만 응답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헬로 월드만 응답해주는 그런 서버죠. 여기다가 이제 좀 기능을 추가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유저 목록을 조회하는 API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동안 지난 시간에는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해서만 요청을 했거든요. 이랬을 때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얘가 출력했는데, 그러지 않고 슬래시 유저스라는 경로를 덧붙여 가지고 요청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헬로 월드가 아니라 유저 목록이 어떤 제이슨 형태로 툭 튀어나오는 걸 원해요. 지금 요청을 해볼게요. 지금 요청을 하면 여전히 헬로 월드, 헬로 크리스라는 문자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죠. 어떻게 하면 유저스라는 걸 추가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우선 컬러 요청을 하게 되면 실행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루트로 들어왔을 경우랑 슬래시 유저스로 들어왔을 경우랑 뭔가 분기를 쳐서 다른 응답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이, 지금 들어오는 요청의 경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요청에 대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는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리퀘스트 객체 중에 제가 리퀘스트 객체 중에 URL이라는 속성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컬러 뭔가 요청을 할 때마다 리퀘스트 URL이 콘솔 로그에 박혀서 나올 겁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터미널 가서 확인해 보죠. 서버를 끄고 서버를 다시 이렇게 돌려볼게요. 돌린 다음에 여기서 컬러 요청해 볼게요. 그냥 루트 경로로 요청을 해볼게요. 루트 경로를 요청하면 여기 슬래시 하나가 찍혔죠, 로그에. 이게 req url에 담겨 있는 값입니다. 이번엔 유저스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요청을 하면 이번엔 다르게 슬래시 유저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요 단서를 가지고 경로에 따라서 뭔가 다른 응답을 주는 로직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if 조건문을 쓰게 되겠죠. REQ URL이 루트일 경우에는 루트 경로일 경우에는 그냥 hello world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else if 한 다음에 이 REQ 경로가 유저스일 경우에는 유저 목록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유저 목록을 출력할 때도 여기 위에서 한 것처럼 상태 코드 지정해주고 뭐 헤더 지정해주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다 추가해줍니다. 네. 그리고 상태 코드는 뭐 성공이니까 똑같이 200으로 주고요. 헤더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유저 목록을 응답해야겠죠. 유저 목록은 유저 목록을 담고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유저수라고 한 다음에 배열로 유저 객체를 담습니다. 유저 객체는 네임을 키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앨리스라는 유저를 만들고 또 하나는 백이라는 유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저 객체가 2개 있는 유저스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드에서는 얘를 이렇게 응답해줘요. 이렇게.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엔드 함수로 뭔가 응답을 할 때는 문자열로 응답을 해줘야 돼요. 문자열. 그래서 저는 JSON 스트링즈 파이라는 함수로 유저스 객체를 문자열화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JSON을 응답해 줄 때는 텍스트 플레인이 아니라 헤더 값이 좀 달라요. 어플리케이션 JSON? 네,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해줘야 돼요. 컨텐츠 타입을. 이런 스펙들은 다 HTTP 스펙으로 되어 있어요. HTTP. 즉 이 상태 코드를 정하고 헤더 값을 정하고 하는 것들은 다 HTTP 스펙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그 스펙 문서를 찾아서 보시면 돼요. 위키로도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찾아보면 괜찮은 블로그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슬래시로 오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될 테고 유저스로 요청을 하면 이 유저 객체가 JSON 타입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서버를 구동해 보죠. 서버를 다시 구동하려면 종료하고 다시 해야 돼요. 종료를 하고 다시 index.js를 호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저스로 호출을 해보죠. 호출하면 이 아래 보면 이렇게 문자열로 JSON 객체가 툭 튀어나와 있죠. 앨리스와 백이라는 유저 객체가 나왔어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네트워크 요청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컬을 호출할 때 뒤에 V 옵션을 주게 되면 우리가 헤더 값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엔터를 쳐보면 좀 뭔가 결과가 좀 더 많죠. 좀 더 많아요. 결국엔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바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유저스 한 다음에 V 옵션을 주면 이게 버버스의 약자예요. V.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출력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요청에 대한 헤더 값이에요. 요청에 대한 정보. 반대로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응답에 대한 헤더 값이에요. 요청부터 자세히 보면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users라는 경로로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TTP 버전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호스트는 즉 IP 주소를 얘기하는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의 3000번 포트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보면 응답 정보를 보면 뒤에 2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스테이터스 코드예요. 코드에서 보면 여기서 스테이터스 코드 200을 설정하고 있죠. 여기도 스테이터스 코드 200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값을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뀝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스펙에 맞게 이 값에 리더블한 문자열을 출력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OK라고 출력했어요. 이게 에이전트마다 좀 다른데 어떤 데는 success라고도 표현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404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not found라고 의미해요. 없는 페이지 같은 게 404가 뜨죠. 그리고 응답 정보 중에 컨텐츠 타입이 있는데 여기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아까 헤더를 컨텐츠 타입이라는 키를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를 보내줄 거니까 헤더를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 부분이 이렇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디의 랭스 부분이 나왔고 실제 바디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API를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HTTP 모듈만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 URL을 매칭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코드가 많아지겠죠. 또 헤더를 설정하거나 바디를 보내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복일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팩토링 과정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로 뽑아내고 공통 유틸리티 함수로 뽑아낼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로 제공하고 있어요. 노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라이브러리, 웹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노드 웹 프레임워크가 익스프레스 JS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많았어요. 익스프레스가 그래도 선도적이긴 했지만 뭐 하피 JS라는 것도 있고 코어 JS라는 것도 있고 REST API를 위한 REST JS라는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지만 지금은 익스프레스를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독보적인 것 같아요. 자, 익스프레스 JS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죠? HTTP로는 구현할 수 있지만 이걸로 하게 되면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응답이나 요청이나 어떤 서버의 그 파일 역할을 분담하는 것 자체도 스스로 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익스프레스 JS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의 개념을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익스프레스 JS, 노드 말고 익스프레스 JS의 기초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익스프레스는 총 4가지 개념이 있어요. 4가지. 가장 익스프레스 기초가 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독단적인 단독으로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익스프레스는 익스프레스 함수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 인스턴스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뼈대. 얘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API를 추가했잖아요. 유저스라는 API를 추가했어요. 그 행위를 라우터를 추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라우터 추가를 하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list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서버를 요청 대기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해볼게요. 요거를 다 지우고 익스프레스 한 다음에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쓰려면 익스프레스는 서드 파티 모듈이라고 그랬어요. 기본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바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모듈을 우리 프로젝트에 추가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npm이라는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npm. 노드를 설치하게 되면 노드뿐만이 아니라 npm이라는 것도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npm 같은 경우에는
버전 정보를 확인해 보면 지금 5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npm은 그냥 npm만 이렇게 쳐보면 어떻게 써야 될지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npm 한 다음에 커맨드, 서브 커맨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모듈을 설치하려면 install이라는 커맨드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install이라는 쓰시면 되고 약어로 i라고 써면 돼요. i. 한번 해볼게요. npm i, install의 준말이고 i 한 다음에 express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와요. 익스프레스 모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하나 생성됐어요. 그래서 이 노드 모듈스 폴더 안에 우리가 설치한 모듈들이 다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프레스라는 모듈도 있을 거예요. 노드 모듈들을 쭉 보면 익스프레스라는 녀석이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비로소 이 코드가 의미가 있죠. 익스프레스라는 모듈을 가져왔고, 아까 익스프레스의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은 익스프레스 함수를 이렇게 실행하면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돼요. 요 앱이라는 변수가 이제 익스프레스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서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은 서버를 요청 대기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HTTP에 listen 함수를 썼잖아요. 익스프레스도 내부적으로는 HTTP 모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listen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listen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도 저는 3000번 포트로 주고 콜백 함수를 주는데 그래도 간단히 저는 러닝이라고 문자열만 출력하도록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서버를 다시 구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고 노드 인덱스 한 다음에 들을 치면 이렇게 러닝이라는 문자열이 나왔죠. 이 말은 이 listen 함수가 실행됐고 실행이 완료돼서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됐다는 얘기예요. 즉 서버가 요청 대기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익스프레스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는 listen이라는 함수로 서버를 요청 대기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이 라우팅 설정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이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들웨어예요. 실제 익스프레스에 있는 그 고유 명사죠. 개념도 미들웨어라는 개념이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미들웨어라는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미들웨어라는 것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게 긴 뼈대라고 하면 미들웨어는 그 뼈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기능들이에요. 이렇게 아주 서버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이 미들웨어가 하나씩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들웨어를 통해서 서버의 특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들웨어는 일종의 함수들의 연속인데 요거는 직접 코딩을 해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앱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플리케이션은 use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use라는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뭔가 미들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미들웨어는 함수들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들웨어 자체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들웨어 하나를 제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미들웨어는 인터페이스가 정해져 있는데 세 가지 인자를 받게 돼 있어요. 리퀘스트, 리스판스, 넥스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는 우리가 HTTP로 서버를 만들었을 때 그 리퀘스트와 그 리스판스예요. 근데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녀석들과 동일한 건 아니고 그 녀석들을 한번 랩핑해 놓은, 추상화해 놓은 또 다른 객체예요. 좀 HTTP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직접 쓰기에는 설정해야 될 것들을 많고 좀 불편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몇 가지 메소드들로 이렇게 랩핑해 놓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이고 의미도 똑같죠. 리퀘스트 정보를 담고 있고 리스판스에 필요한 함수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넥스트는 미들웨어가 여러 개 있을 때 다음 미들웨어를 실행시켜 주기 위한 콜백 함수예요. 콜백. 사실 이름이 넥스트지. 뭐 콜백으로 해도 똑같아요. 얘는 함수다라는 것만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미들웨어를 로깅을 하기 위한 미들웨어라고 할게요. 로깅은 간단히 확인만 하기 위해서 뭔가 기록만 할게요. 그래서 미들웨어가 기록됐다고 이렇게 문자열로 콘솔 로그만 찍었습니다. 이 다음에 중요한 거, 미들웨어를 구현하실 때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넥스트 함수를 꼭 호출해 줘야 돼요. 넥스트 함수를 호출해야 이 다음 미들웨어 혹은 이 다음 어플리케이션의 행동을 실행할 수 있어요. 넥스트를 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미들웨어를 만들어 봤어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이 미들웨어를 이 서버를 구동해 볼게요. 이렇게 노드 인덱스 시작하면 서버가 실행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청을 한번 해보죠. 요청하면 저 미들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 있어요. 두 개를 실행해놨네. 네, 서버를 실행하고 컬러 3000번으로 요청을 해보죠. 그럼 이 아래 응답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미들웨어를 보는 거니까 아까 리슨 대기 상태로 들어와서 러닝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됐고 그 아래 미들웨어라는 문자열이 출력됐죠. 이 얘기는 우리가 구현했던 이 미들웨어가 실행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app.use에서 미들웨어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미들웨어는 함수들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미들웨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아래 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도 이번엔 app use 한 다음에 미들웨어 2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미들웨어 2. 그래서 똑같이 미들웨어를 함수를 복사해서 미들웨어 2라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로그를 찍을 때도 미들웨어 2라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이제 예상을 해보면 순서대로 첫 번째 미들웨어와 미들웨어 2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 로고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 로고가 찍힐 것 같아요. 그렇죠? 서버를 종료하고 다시 한번 돌려보죠. 서버를 재시작했고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정하면 예상한 대로 첫 번째 미들웨어가 찍혔고 두 번째 미들웨어가 찍혔습니다. 근데 이 미들웨어는 순서가 중요해요. 미들웨어를 어떤 순서대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서버의 동작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미들웨어는 이 미들웨어 앞에 있어야 돼요 라고 설명서에 달아놓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미들웨어 2를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에 갖다 붙이면 미들웨어 2 로그가 먼저 찍힐 거예요. 해보죠. 서버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요청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미들웨어 2가 먼저 로그가 찍혔죠. 그리고 반대로 미들웨어 첫 번째 거가 찍혔습니다. 이렇게 미들웨어는 순서에 민감하다. 순서에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초반에는 미들웨어를 직접 만들 필요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익스프레스 미들웨어를 위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즉 아까 저희가 익스프레스를 설치할 때 npm이라는 스크립트를 썼잖아요. 명령을 썼잖아요. npm 인스톨 한 다음에 익스프레스 JS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 얘네들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npm.js.org에 들어가면 이제 노드 관련된 모듈은 이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뭐 자바 같은 데도 스프링 같은 데도 자기들만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걔네들이 따로 관리하고 있는 저장소가 있어요. 노드도 마찬가지로 그 저장소가 있는데 그 저장소는 이 npm.js.org예요. 그래서 여기서 난 익스프레스 설치하고 싶어 하면 익스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방금 저희가 했던 게 이 익스프레스라는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예요. 자세히 들어가면 이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설치는 어떻게 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치는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네요. 저희 아까 이렇게 똑같이 했죠, 설치. 그리고 간단한 사용법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근데 저희는 익스프레스의 미들웨어 중에 로깅을 위한 미들웨어가 있어요. 네, 로깅을 위한 미들웨어 중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모르간이라는 미들웨어예요. 그래서 이 미들웨어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HTTP 리퀘스트로 미들웨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는 아까 익스프레스 설치한 것처럼 똑같이 npm install 모르간 한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가져올 때는 모듈 가져오듯이 이렇게 require로 가져오고 사용할 때는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use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는데 한번 실습을 해보죠. npm 인스톨 한 다음에 모르간 하면 관련된 모듈을 다운받습니다. 지금 버전 1.9를 설치를 했네요. 설치를 한 다음에 코드를 가서 이 상단에다가 그 설치한 모듈을 가져오죠. 저는 로고라는 변수에다가 acquire 이렇게 모르간을 가져왔어요. 로고라는 변수에 담았고 얘를 여기다가 추가해 볼게요. app.use 한 다음에 로고 한 다음에 인자로 대부 옵션으로 줄게요. 요거는 요 기술 문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왔는데 보통 이제 개발 환경 로고를 찍을 때는 이렇게 대부라고 줍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위에 있는 거는 지울게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녀석들은 그냥 지울게요. 예제 삼아서 했던 것들이라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익스프레스 뼈대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로깅 기능이 필요해요. 근데 어플리케이션에는 로깅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이 로깅 미들웨어를 갖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서버를 돌려보죠. 이렇게 떴고요.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컬러 요청을 하죠. 컬러 전에서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뭐 응답은 왔다고 치고 로고 미들웨어가 하는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요청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이쁘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서버 만들게 되면 실제 클라이언트가 무슨 요청을 했는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디버깅 찍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로고를 다 출력해주면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이
요청에 대한 로깅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콘솔로만 출력했는데 얘가 다른 로깅 시스템이랑 연결돼서 로그를 관리할 수 있죠. 로그 엔트리 같은 데다가 얘를 다시 HTTP로 보내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미들웨어 형태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들웨어는 지금까지 제가 썼던 거는 일반적인 미들웨어였어요. 근데 미들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미들웨어 말고 에러 미들웨어라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에러만 처리해주는 미들웨어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러 미들웨어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얘도 인자를 이렇게 받는데 뭐 똑같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넥스트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는 아까처럼 일반적인 그냥 미들웨어를 만들어 볼게요. 얘도 리퀘스트, 리스판스, 넥스트 이렇게 받겠죠. 그리고 이 미들웨어를 세팅해 볼게요. 세팅을 일반 미들웨어 세팅하고 에러 미들웨어를 세팅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실행 순서가 일반 미들웨어 실행되고 에러 미들웨어가 실행될 텐데 이 에러 미들웨어는 항상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에러가 미들웨어 수행 도중에 뭔가 에러가 발생되면 이 에러 미들웨어가 툭 실행이 돼요. 근데 어떻게 식별을 하냐면 요 인자 파라미터 개수로 식별을 해요.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얘는 추가적으로 에러 객체를 하나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에러 미들웨어는 인자가 4개예요. 인자가 4개인데 다 똑같은데 첫 번째만 에러 객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반 미들웨어에서 에러를 발생시켜 볼게요. throw 에러 한 다음에 이렇게 에러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러를 받게 되고 여기서 그냥 에러를 출력만 할게요. 에러의 메시지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서버를 다시 실행하고요. 요청을 한번 보내볼게요. 요청을 보내면 지금 로그에 보면 에러라고 로그가 찍혔죠. 에러라고 찍혔어요. 이 얘기는 일반 미들웨어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얘를 캐치해서 얘가 수행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얘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넥스트를 하게 되면 넥스트를 실행했다고 해서 그 다음 에러 미들웨어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를 스킵하고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죠. 서버를 실행하고 요청을 하면 아까 그 에러 미들웨어, 즉 콘솔 로그가 찍히지 않고 그대로 이제 로그가 찍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들웨어는 일반 미들웨어와 에러 미들웨어가 있다. 네. 미들웨어 부분이 좀 설명이 좀 길었네요. 네. 여전히 익스프레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첫 번째 개념이 어플리케이션이다. 얘는 미들웨어의 뼈대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미들웨어다. 얘는 어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서버의 기능이 필요하면 렉처럼 이렇게 딱 끼워서 쓸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우팅이에요. 라우팅은 API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라우터를 추가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요청에 따라 이렇게 분기해주는 기능, 어떤 리퀘스트 요청에 따라서 다른 로직을 수행해주는 녀석을 라우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라우터가 하는 일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라우팅 기능을 수행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get 메소드나 post 메소드를 통해서 라우팅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게 API가 좀 더 많아지게 되면
이제 API 전용 라우터가 필요한데 익스프레스에서는 라우터 클래스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클래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라우터 클래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인데 이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요청 객체는 리퀘스트로 되어 있어요. REQ라는 변수로 아까 봤죠. 그러니까 요거는 HTTP 요청 객체랑 거의 유사한데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랩핑해 놓은 녀석이다. 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 params.라는 함수, query라는 함수, body라는 함수인데 이렇게 눈치가 있으신 분은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이 body라는 거는 리퀘스트 body 값을 읽어오는 함수예요. 그리고 query는 query 문자열을 받아오는 함수. params는 경로 데이터를 다 받아오는 함수. 그래서 그런 요청 정보에 따라서 라우팅을 수행하고 로직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함수를 제공합니다. 이제 저희 실습에도 이 함수를 다 쓸 거예요. 응답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리스판스 객체라고 해서 RES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랩핑해 놓은 녀석이 이 응답 객체예요. 그래서 자주 쓰는 게 send라는 함수. 아까는 and라는 함수를 써서 body 문자열을 쭉쭉 보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상태 코드도 세팅하고 컨텐츠 타입 헤더도 설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다 해주는 녀석이 send라는 함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태값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면 스테이터스 함수로 상태값을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200을 넣든지 400을 넣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니까 응답은 보통 다 JSON으로 해요. JSON으로 하기 때문에 JSON 함수를 제공해요. 아까는 JSON 출력하려고 JSON.stringpy 함수 써가지고 막 문자열로 보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녀석이 이 JSON 함수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헬로 월드 코드를 만들어 봤는데 아까는 노드의 기본 모듈을 써서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익스프레스 버전으로 한번 똑같은 기능을 하는 녀석을 만들어 볼게요. 얘도 똑같이 문서에 나와 있어요. 노드와는 다르게 익스프레스는 번역이 제법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번역된 문서만 확인하셔도 되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기부터 헬로 월드, 기본적인 라우팅, 그리고 각 API들, 지금은 4점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이. 그리고 몇 가지 웹서버를 위한 기능들,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익스프레스 문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문서 중에 여기 헬로 월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헬로 월드 서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나와 있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좀 전에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신 코드를 보려면 여기를 KO가 아니라 그냥 영문 버전으로 보시면 ES6 문법에 맞게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놨어요. 방금 저희가 했던 그 코드랑 대동소이합니다. 익스프레스 객체 여기 가져왔죠? 익스프레스 객체 가져왔고 익스프레스 객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listen 함수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구동했어요. 이제 아까 만들었던 헬로 월드는 뭔가 요청이 있었을 때 헬로 월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라우터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앱에 get 메소드를 통해서 이게 루트 경로로 오게 되면 요 콜백 함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 body를 보면 리스판스 객체에 send 함수를 썼죠. 그래서 이 헬로 월드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HTTP 모듈로 만든 것과 다르게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졌죠. HTTP 코드는 상태 코드도 200으로 설정해주고 컨텐츠 타입도 설정해줬어요. 그리고 body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코드가 3줄이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가져와서 만들어 볼게요. 아까 미들웨어 실습했던 부분은 그냥 지워버릴게요. 네. 지워버리고 그 부분만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죠. 요 부분만 5번째 줄이죠. 요 부분만 가져와서 헬로 월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저장하고 테스트를 해보죠. 서버를 실행하고 아까처럼 요청을 한번 보내볼게요. 요청을 보내보면 여기 아래 보면 헬로 월드라고 출력하고 있죠. 헬로 월드 출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코드는 그 헬로 월드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저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유저 객체를 응답하게 돼 있죠. 아까 그 유저 객체는 우리가 길이가 2인 배열이었어요. 그 녀석을 제이슨 객체로 응답해주는 응답해주는 API였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요청하게 되면 안 떠요. 이 상태에서 요청하면 좀 자세히 보죠. 여기 보면 에러 페이지가 떴어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V 옵션을 주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컬 요청할 때 마지막에 V 옵션을 주면 여기 응답 코드가 404라고 해서 나파운드가 떠요. 얘는 익스프레스가 기본적으로 보내주는 코드인데 정의되지 않은 경로가 있을 경우 유저스라는 것은 아직 저희가 정의하지 않은 라우팅이란 말이에요. 이게 추가되었을 때 404를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습으로 해볼 건데 아까 HTTP로 만든 서버에서 유저스 객체를 응답하는 유저 API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익스프레스 플랫폼 위에서 유저스라는 AP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코드인데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면 우선 유저스 객체가 있어야겠죠. 유저스에다가 추가할 유저스 객체를 여기다 만드시고요. 그리고 라우팅을 추가해야겠죠. 라우팅 추가는 이 app.get이라는 함수로 추가할 수 있는데 얘도 똑같이 app.get 한 다음에 뭔가 여기다 추가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경로를 설정하고 두 번째는 실제 그 콜백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54분인데 10분 동안 쉬면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되게 간단한 거라서 얘는 워밍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유저스 객체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name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유저 객체를 이렇게 만들게요. 전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문자열로 라우팅 경로명을 적어줍니다. 유저스라고 했고요. 파라미터로는 콜백 함수가 두 번째 들어오겠죠. 콜백 함수는 인터페이스가 REQ와 RES가 있어요. 그래서 REQ는 딱히 쓰지 않고 RES에 send라는 함수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send는 문자열을 보내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JSON 형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JS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유저스 배열을 응답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뭐 잘못 썼나요? 이거 왜 빨간 줄이 뜨지? 콤마가 빠졌어요? 저기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버를 재구동하고 이번에는 유저스라는 요청을 주면 앨리스 유저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렇게 라우팅을 이 아래에다가 쭉쭉쭉 추가하는 형식으로 API를 추가하면 돼요.